오늘은 멋진 신세계 우리들과 함께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1984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84는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작품으로 이미 우리에겐 한참 과거가 되어버린 시점이지만 집필 당시인 1948년의 연도를 거꾸로 한 미래인 1984년 가공의 국가 오세아니아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소설입니다. 참고로 오웰은 책의 제목을 원래 유럽의 마지막 인간이라고 정했으나 출판사에서 반대해서 바꿨다고 하네요. 빅브라더라고 불리우는 텔레스크린으로 상징되는 당의 지배력과 권력은 사람들을 감시할 뿐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까지 세뇌시키며 개별적 인간 본연의 모습을 철저히 말살시킵니다. 그들은 세뇌를 당하든지 아니면 소설 속 표현대로 증발당합니다. 혼자 사색을 하지도 성에 대한 욕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와 욕망까지도 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와 힘으로 이용됩니다. 기록부에서 근무하는 주인공 윈스턴은 당의 요구에 따라 계속 변경되는 사실의 왜곡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전쟁 전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체제의 의문을 품는 마지막 인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도무지 그 궁금증은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주의 속에서 윈스턴이 진심 원하는 것은 오직 바람과 햇살이 비추는 어딘가에서 혼자 되는 것, 그리고 깊은 사색뿐입니다. 하지만 텔레스크린이 계속 감시하는 세상 어디에도 그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1700년대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죄수들을 한눈에 감시하기 위해 제안한 감옥 파놉티콘이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즘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CCTV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조지 오웰의 시점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는 슬프게도 권력의 감시와 세뇌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웰은 주인공을 통해 집단을 강조하고 회귀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홀로 생각하고 혼자 있고 싶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계속적인 감시 속에서는 깊은 사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하는 아주 작은 바람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꽉 마르고 볼품없는 윈스턴에게 줄리아가 희망처럼 다가옵니다. 줄리아가 전한 쪽지엔 맵시 없는 큰 글씨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투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 사랑 고백으로 윈스턴은 비록 홀로 있을 순 없지만 사랑이 있다면 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도 살아볼만 하겠구나.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결코 세뇌당하지 않겠다는 안도를 하며 줄리아와의 사랑만큼은 꼭 지키려고 애를 써봅니다. 하지만 그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이유와 지하투쟁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받게 되고 결국 마지막 인간이었던 윈스턴은 권력과 체제에 굴복하게 됩니다. 전쟁은 평화, 자유는 굴종, 무식은 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모순덩어리 같은 저 슬로건. 우리는 아직도 1984의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계속 생각하고 관찰해야 세뇌당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